제2의 조두순을 관리하라. 와, 제가 말이죠. 어제 뉴스룸에서 우리 사회부 기자들이 이렇게 준비한 저 리포트를 보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그 제2의 조두순, 법무부가 파악한 고위험군의 조두순으로 좀 볼 수 있는 또 다른 조두순들이 7명이 있다고 합니다. 3명은 출소했고 4명도 올해 안에는 출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0번 정도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 전국 각지에 지금 지도로 나오는 이렇게 전국 각지에 곧 출소를 하면 흩어지는데 문제는 대부분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지역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도 이들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저 중에서 법무부가 야,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자만큼은 꼭 진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일단 몇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40대 이모 씨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1991년부터 93년까지 공범들과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 아주 잔혹한 성범죄를 저질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이제 어린아이, 나이를 말씀드리기 좀 그럴 정도로 참 어린아이들을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006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아서 올해 4월,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출소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법적으로 좀 미비한 분이 있어가지고 신상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아이고. 마지막 범행이 2006년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법적으로는 신상 공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서 출소 후에 전자발찌 감독 기간도 8년으로 비교적으로 짧은 것도 불안 요인이라고 하고요. 한 명 더 있습니다. 40대 안모 씨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6년간 아동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전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자를 속인 다음에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인물인데요. 이 사람 역시 오는 11월에 출소 예정이라 조금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많이 들어와 주십니다. 들어와 주시는데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제2의 조두순 문제 이 관련해서 좀 의견 좀 올려 주십시오. 뭐 지금 뭐 벌써 뭐 많은 이 격한 감정들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딱 석 달 됐습니다. 이 출소 직후에 뭐 떠들썩했죠. 자, 이 거주지 일대 말이죠. 요즘에는 조금 조용해졌다고 하는데 이 조두순 관리 감독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조두순 출소하면서 그 주거지 인근에서 행동 관찰을 하는 직원 한 명을 또 이제 온전히 거기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차 안에 있으면서 예, 지금 출입구 쪽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있는 점인지 파악하고. 회색인 생활을 하니까 항상 생각도 거기에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현재는 위반 없이 그래도 생활을 하니까 어떤 때는 뭐 한 40분 이 정도 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한 적도 있고 면담을 하고 오면 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일단 뭐 저 그림을 보니까 뭐 철벽 진짜 관리는 되고 있네요. 네, 24시간 밀착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위치가 뜹니다. GPS 신호를 조회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담 관찰관이 이제 경력자인데 8년 차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두순을 전담 관리한 이후로 출소 뒤에 조두순은 이제 방에서 한번 나와서 장 보러 간 것 외에는 계속 집 안에만 있었다고 하고요. 집 밖에는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CCTV도 20대가 넘게 집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심야 외출은 당연히 지금 안 되고요.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해주시고 계신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화학적 것에 해야 된다. 그리고 과거 좀 뭐 소급을 해서라도 신상 공개해야 된다. 진짜 뭐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좀 그냥 외딴 섬에다가 모아놓고 진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앞서 그 7명 성범죄자 교수님, 진짜 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고위험군 7명이 돼가지고 조두순이 같이 이제 사실 격리 없이 바로 사회로 복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거나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을 해야 되는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안전한 공존을 위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지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 명령에 따라서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은 전자발찌는 차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은 확실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당국에서는 이 고위험 7명,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기자께서 설명을 쭉 하셨습니다마는 그 범죄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이 잔악한 그런 예. 범죄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어떤 준수 사항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추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것은 관념적인 개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아, 지금 또 말씀들이 밀착 감시 앞서 우리 홍 기자가 설명해준 그 밀착 감시 조두순 뭐 좋은데 거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세금이 또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걱정. 내 세금이 그렇게 쓰여지는 거 정말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자 그나마도 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맞습니다. 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산과 인력 상황인데요. 일단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는 곳이 위치 추적 관제센터라는 곳인데 전국에 2곳밖에 없습니다. 뭐 많아지면 좋겠지만 뭐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갔더니 점심시간만 경고 횟수가 3,000건을 넘겼고요. 10분 만에 100여 건이 넘는 상황이 터질 정도로 정말 바쁜 곳입니다. 이 관제센터 직원 한 명당 성범죄자 700여 명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성범죄자를 직접 찾거나 연락하는 건 이제 보호관찰소에서 하는데 서울 보호관찰소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보호관찰관 2명이 남아 있는데 그 2명이 서울 강남 등 총 8개 구 성범죄자 267명을 맡아야 됩니다. 2명이서요. 100명이 넘게 맡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자감독 제도가 처음 실시된 게 2008년이었는데 감독관 한 사람이 담당하는 관리 대상은 지속적으로 늘어서요. 주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호관찰관 한 명당 전담하는 성범죄자 수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2배가 넘습니다. 자 라일라님이 LH 직원들 저런 데다 좀 보내자 지금 이런 얘기까지 하고 계시는데 아니 변호사님 네. 아니 앞서 그 사례가 나왔지만 진짜 그 어린 아이들 10명인가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자도 있던데 네. 아, 이 외국 같으면 종신형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사실 그 범죄 당시에 법이 어찌 보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건 그 문명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기 마치고 출소했는데 너 위험하니까 다시 이게 안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조두순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라면 지금 뭐 조두순급으로 관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인력으로 할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이도성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LH 직원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이도성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 선진국에 비해서 지금 보호관찰관 한 명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허술하죠. 허술하면 또 구멍이 뚫려요. 저는 우리가 문명사회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처벌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확보는 정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복지예요. 그러니까 예산 없고 세금 없다고 그럼요. 하는 게 그럼요. 아니라 그럼요. 이런 데 돈을 써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국가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 정말 한번 명심하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